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에로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영화 탑 200에서 32위를 차지한 낯선 여자에 대한 성적 판타지?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입니다. 섹스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영화로 날 것 그대로의 섹스라는 평가를 받는데 베르톨루치 감독을 법정에까지 세운 당대의 위험한 영화이자 문제작입니다. 파리의 어느 교각 밑에서 말론 브란도가 연기한 중년 남자 폴이 하늘을 보며 절규를 하는데 마리아 슈나이더가 연기한 한 젊은 여자 잔느가 그를 흘낏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폴은 방자하게도 하늘을 향해 욕을 합니다. 그리고 폴은 혼자 지낼 곳을 찾아 방을 새놓는 아파트에 가는데 아파트 바로 옆 카페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고 나오다 잔느와 다시 스치게 됩니다. 벌써 두 번째 스치네요. 폴과 잔느는 모두 빈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잔느가 들어간 빈 아파트에는 폴이 먼저 들어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대화가 이어지다 폴과 잔느는 다짜고짜 발정난 개들처럼 바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로맨스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섹스라고 평가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섹스가 금방 끝나고 잔느는 무언가 미진한 상태로 뒹굴고 폴은 머리를 감싸 안습니다. 폴은 잔느와 아파트를 나서면서 임대 안내문을 떼어버려 그 아파트를 얻기로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잔느의 연인인 톰은 TV 영화를 찍는 중인데 주인공은 바로 잔느와 톰으로 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마찬가지인 영화입니다. 그래, 잔느. 나 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어? 밤이나 낮이나 당신 생각에 울었어. 난 자기 없인 못 살아. 좀 전에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거사를 치르고 온 여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죠? 무튼 잔느의 영화 촬영을 통해 잔느의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1958년 알제리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이 시골집으로 이사왔어. 어린 시절에 기억은 냄새로 점철돼 있어. 벽에 핀 곰팡이, 동네 애들이 많이 와서 놀았어.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 폴은 아내 로자와 작은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로자가 자살을 했고 현장을 청소하던 가정부를 통해 폴의 과거가 알려집니다. 그는 전직 권투 선수였고 그 후에 배우, 드러머 등을 했으며 남아메리카에서는 혁명당원, 일본에서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러다 타히티 섬에 가서 빈둥거리다 불어를 배워 파리로 왔고 파리에서 돈 많은 잔느를 만나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장모가 오는데 딸이 왜 죽었는지 묻지만 그도 원인을 몰라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폴은 빈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로 하고 가구들을 드리는데 잔느가 열쇠를 돌려주러 왔다며 다시 찾아오고 통성명을 하려는 잔느에게 폴은 쏘아붙입니다. 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말하지 마. 안 궁금해. 넌 이름이 없어. 나도 이름이 없어. 여기에 이름 따윈 없어. 어떤 이름도 없어. 미쳤군요. 우린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는 바깥 세상 일은 제쳐둬. 우리가 아는 모든 걸 여기서는 있는 거야. 폴과 잔느는 폴이 얻은 아파트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하는데 만남이라기보다는 섹스 미팅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과 잔느의 사랑은 쾌락을 넘어 점점 내면적이며 감정적인 단계로 접어듭니다. 미국엔 안 돌아가요. 나쁜 추억이 있어서. 어떤 아버지는 술꾼이었어. 폭력적이고 호색한에 툭하면 싸웠지. 심하게 남성적이었어. 어머니는 아주 시적인 분이었는데 역시 술을 좋아했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건 발가벗겨져서 끌려가는 어머니뿐이야. 방과 후에 집에 와보면 어머니는 도망갔거나 감옥에 있거나 다른 데 가고 없었어. 이 강한 팔 좀 봐. 널 꽉 끌어안기에 좋지. 이 긴 손톱 좀 봐. 네 엉덩이를 핥히기에 좋지. 이 많은 털 좀 봐. 네가 앉기에 편안하지. 이 긴 혀 좀 봐. 네 몸을 핥기에 좋지. 이 집에서 당신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인가요? 글쎄, 이렇게 생각하지. 구루는 도넛 위에서의 섹스라고. 날 창녀라고 생각하죠?
아니, 넌 이쁜 소녀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쓸 뿐이지. 한편 폴은 죽은 아내의 정보로 호텔 숙박인 중 한 명인 마르셀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잠옷이 똑같은 걸 몰랐소? 잠옷뿐이 아닐 거요. 다 안다니까요. 로자가 당신 얘길 자주 하더군요. 그런 결혼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로 돌아온 폴은 버터를 윤활제로 삼아 마치 강간하듯 잔느와 애널 섹스를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잔느에게 이렇게 퍼붓습니다. 가족의 비밀을 알려주지. 결국은 야만적인 거야. 아이들을 학대하고 본능을 억압하고 자유가 이기주의에 의해 파괴되는 곳. 빌어먹을 가족. 폴은 집에 돌아와 꽃으로 장식된 아내의 관 앞에서 오열을 합니다. 남편이란 200년을 살아도 자기 아내를 안다고 할 수 없어. 그렇더라도 당신이란 여자는 모르겠어. 도대체 당신은 누구였지? 남편도 둘, 집도 둘이었던 거야. 근데 나는 물을 용기도 없었어. 나랑 한 만큼 그와도 자주 했는지를 말야. 폴과 잔느의 관계는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는데 잔느는 애인 톰으로부터 청혼을 받고 폴과 헤어지자고 합니다. 철교 아래에서 제외한 그들은 탱고 경연 대회가 열리고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잔느는 새로 시작하자는 폴을 뿌리치는데 폴은 잔느와 함께 플로어로 뛰어들어 엄격한 규격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속에서 난장판을 만듭니다. 이 영화 제목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된 이유죠. 폴과 잔느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지만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게 됩니다. 폴은 잔느에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잔느는 아버지의 유품인 총으로 폴을 쏘고 폴은 발코니에 태아처럼 웅크리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인도네시아를 거쳐 너를 찾았어. 널 사랑해. 내 이름을 알고 싶어. 우리 아이들, 이 기억할 수 있게. 영화는 죽어가는 폴의 옆에서 총을 든 잔느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난 저 사람을 몰라. 거리에서 날 따라왔어. 날 겁탈하려 했어. 미친 사람인가 봐. 이름도 모르는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큰 논쟁을 몰고 왔는데 영화 시작에 등장하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에서부터 섹스에 대한 이 영화의 독창적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에서 폴과 잔느에게 섹스의 의미는 다른데 아내의 자살 이후 폴은 고통 속에서 파괴와 해체의 의미로 섹스를 하지만 잔느에게 섹스는 해방과 쾌락입니다. 감독인 베르톨루치는 애인과 동거 중 애낯선 여자를 만나 섹스를 하는 판타지를 품었고 이 갈등으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시놉시스 단계 제목은 낮과 밤이었고 배경도 밀라노였지만 나중에 파리로 바뀌었고 제목도 오르가슴을 뜻하는 작은 죽음이 되었습니다. 폴 역으로 장 루이 트랭티냥, 장 폴 벨몽도, 알랭 들롱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되고 말론 브랜도를 추천받아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잔느 역으로는 도미니크 산다, 카트린 드네브 등에게 거절당한 후 오로르 클레망과 마리아 슈나이더가 최종 후보였는데 슈나이더는 당시 19살이었던 데뷔 2년차의 신인이었습니다. 베르톨루치 감독은 슈나이더에게 좀 더 생생한 연기를 끌어내고자 촬영 일정을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애널 섹스는 실제 강간이었다는데 영화에서 흘리는 눈물은 진짜로 공포에 떤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 이후 슈나이더는 페미니즘 운동에 앞장서는 배우가 되었으며 201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베르톨루치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죠. 요즘 같으면 바로 미투 정도가 아니겠죠? 그럼 이 영화의 감독과 출연자를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는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으로 마지막 황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등의 대표작을 남긴 세계적 거장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파르마에서 유명한 시인 이틸리오 베르톨루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2018년 11월 26일 77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말론 브랜도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스탠리 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워터프런트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과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했으며 대부에 출연해 큰 인기를 모은 바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마리아 슈나이더는 1952년 3월 27일에 태어난 프랑스 배우입니다. 2011년 2월 3일 타계했는데 1969년 영화 크리스마스 트리로 데뷔했으며 죽음의 정원으로의 여행, 비올란타 등에 출연했습니다. 그대 굳이 아는 척하지 않아도 좋다. 찬비에 젖어도 새잎은 돋고 구름에 가려도 별은 뜨나니 그대 굳이 손 내밀지 않아도 좋다. 말 한 번 건네지도 못하면서 마른 낙엽처럼 잘도 타오른 나는 혼자 뜨겁게 사랑하다. 나 스스로 사랑이 되면 그뿐. 그대 굳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이정하,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